형벌과 보완처분. 형벌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형벌이나 보완처분은 모두 둘 다 묶어서 형사제재라고 합니다. 그 중에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이렇게 사형부터 몰수까지 이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완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형사제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대상이 다르죠? 과거의 법익 침해다. 그러니까 네가 몇 년, 2015년 몇 월 며칠 날 을이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과거 일정한 시간에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뭐 사형에 처한다.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거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완처분은 여기 적혀있는 바와 같이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제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장래에 다른 사람을 해칠 만한 위험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형사제재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좀 관련된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2015년 1월 1일 날 어떤 행위를 했다.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한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재판, 그죠? 재판을 거쳐가지고 형이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될 테니까 재판 중인 상황이다. 현재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는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니까 바로 요거. 2015년 1월 1일 날의 행위 요걸 가지고 사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보완 처분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는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장래 위험성이라고 했으니까 법정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행태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장래에 향하여 범죄를 저지를 만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만한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부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은 잘 아시죠?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한 대로 따르는 주의.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미 법이 있어야 되죠. 범죄를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저거 되게 나쁜 짓이고 처벌해야 되는데 법에 없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면 안 되죠. 그걸 바로 예를 들면 소급처벌 금지. 죄형 법정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급처벌 금지 원칙이거든요. 소급해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5년 1월 1일 날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 이전에 어떤 법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우리 형법이니 국가보안법이니 다 법이 이미 있잖아요. 법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반한 행위를 저질러서 여기에 따라 처벌한다.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의 일치가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처벌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재판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벌을 소급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2015년 1월 1일 날 어떤 짓을 했는데 그걸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상으로 이용해서 음란한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포를 했다. 문제가 되잖아요.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컴퓨터 정보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이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법에 없었어요. 컴퓨터가 활성화돼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정보, 이런 동영상, 음란 동영상을 유출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어떡하죠? 법이 없는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점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법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니까 소급처벌 금지, 죄형법칙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후에 이 정도 시점에서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소급해서 처벌하는 건 안 되니까. 이 법 규정 이후의 행위만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급처벌금지 원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걸 다루느냐.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라고 했는데 보완처분도 그러면 소급해서 벌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논란이 되게 많아요. 보완처분도 형사제재니까 기존에 어떤 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보완처분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실제 사건에서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소급처벌금지에서 처벌이란 말은 오로지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완처분은 소급처벌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게 조금 전에 적어드린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와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완처분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얘가 뉘우치고 뭐 생활하는 패턴을 보아하니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지 모르지만 장래의 위험성은 없어. 그러면 보완처분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장래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보완처분을 부과하겠죠.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형벌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과거의 행위 시점이라면 보완처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장래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행위 이전에 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벌과는 무관하죠. 그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어떤 규율하는 법이 나왔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되고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바로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소급처벌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여기 위에다 적어볼까요? 형법에는 주로 형벌 규정이 많고 과거에는 1997년 이전에는 형벌만 규정이 있었어요. 97년도부터는 어떻게? 보완처분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벌은 뭐 사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징역 등등이 있는 것이고 보완처분으로 몇 가지가 지금 현재 형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는 제도가 나와 있어요.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사회봉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연예인 누구가 아니면 기업 총수 누구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힘든 일을 몇 시간 동안 부과하는 것 이런 재판 결정이 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같은 데서 힘든 일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변기를 닦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1997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사건에서 97년 이전에 어떤 짓을 했는데 나중에 97년 이후에 재판부에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95년 1월 1일 날 어떤 행위를 했다. 그리고 중간에 보완처분이 추가가 됐어요. 1997년 1월 1일.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98년이라고 하면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범죄의 형벌을 부과하느냐 여부를 하면 당연히 요거 이후에 규정된 요게 이제 법이 보완처분이 추가된 거죠. 처분이 추가되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됐다. 그런데 이 개정된 사항을 통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라면 이건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반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재판부에서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게 적합하겠는데 해가지고 이거를 부과해야 되겠다 했더니 변호인 측에서 막 반대를 한 거예요. 아니 형사 제재를 부과하면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러면 형법에 규정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과연 형벌이냐 아니냐 판단해 봐야 되겠죠. 형벌에 한해서만 소급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받으니까. 그런데 판단해 봤더니 이거는 형벌이 아니야. 뭐지? 보완처분이야. 보완처분이라면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95년 1월 1일 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97년 1월 1일 날 개정된 보호관찰 사용자 수급명령을 부과하는 것도 합법이다. 이런 결론을 두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책에서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